이 공간까지 합치면 그 하나의 상품 등록만으로도 네이버 내에서 3군데의 노출 지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놓치면 안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N 글로벌의 이정수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블로그 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블로그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블로그 마켓이란 블로그와 네이버페이, 엠페이가 만나서 내 이웃들과 안전하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블로그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제 공부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익숙하게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판매자가 상품을 블로그에 올리면 구매자가 댓글로 이제 주문서 작성을 수기로 하고 결제를 따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네이버에서 수기 주문 작성이 아닌 엠페이 연동을 통해서 바로 주문하고 배송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동해서 만든 게 블로그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구매 방식이나 상품을 올리는 방식이나 이제 주문 배송을 확인하는 방식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시스템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블로그 마켓이 어떤 형식으로 올라가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해당 마켓 좀 블러 처리가 돼 있긴 하지만 뭐 대략적인 내용들은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자기 그릇을 판매하는 블로그 마켓의 내용인데요. 해당 이미지와 내용을 포스팅 형식으로 자유롭게 올립니다. 자유롭게 올려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느낌보다, 그러니까 블로그의 표현대로 이웃들 간의 거래를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좀 더 친근하고 신뢰도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켓입니다. 이 블로그 마켓을 그냥 상품을 올린다고 판매가 되지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블로그 마켓에서 판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홍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홍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스타 계정에 이제 뭐 따로 블로그 마켓으로 연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걸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인스타를 통해서 광고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게시글에 연동된 하이퍼링크를 넣을 수는 없지만 이제 프로필 부분에 하이퍼링크는 넣을 수가 있어요. 프로필 부분에 하이퍼링크를, 블로그 마켓 하이퍼링크를 걸어놓고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인데, 상품 피드를 올릴 때 샵 블로그 마켓의 해시태그를 이용하면 블로그 마켓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알고 계신 분들은 해당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을 이제 피드에서 보고 블로그 마켓까지 유입이 돼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계속 많이들 운영이 되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 마켓의 장점을 이제 개편된 이후의 장점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댓글 형식으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자랑 구매자가 이제 이용 시간 등이 맞지 않게 되면 주문 자체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확인하는 부분이나 수기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 부분을 엠페이 결제를 통해서 결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문 접수 건들이나 이제 뭐 댓글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형식이라서 누락이나 뭐 정확도, 속도적인 부분에서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결제도 이제 구매자한테 따로 결제를 하는 부분이 아닌 엠페이,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 또한 이제 더 많이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인데요. 이제 구매자가 상품을 등록할 때 있어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과 동시에 상품 등록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거 구매하는 창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자연스럽게 블로그 포스팅하면서 그 안에 상품 정보를 기입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창을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상품 등록 자체가 간편화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상품 등록 시에 기입해야 되는 정보들은 스마트 스토어 상품 정보 입력 시 들어가는 정보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별다른 내용을 따로 추가로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으시다면 그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상품을 등록할 때 사실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개인이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제작 자체에 되게 큰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또한
이제 포스팅 형식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글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개인 사업자나 이제 공부를 진행하시는 판매자분, 그 소상공인분들에게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인데요. 네이버 톡톡 기능을 활용해서 주문 접수부터 구매자가 배송 현황까지 톡톡을 통해서 조회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네이버 개인 설정에 따라서 상세보기, 배송 현황 등을 톡톡, 카톡, 네이버 알림 혹은 SMS, 문자 형식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문한 게 접수가 잘 되었나, 어디쯤 배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예전에는 댓글을 통해서 판매자에게 이제 문의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었다면, 이제 지금은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네 번째 장점인데요. 블로그 내부에서 이제 상품이나 블로그의 판매자 명을 검색할 경우에 뷰탭,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뷰탭, 이제 블로그 포스팅 내용이라든지 상품 내용이 두 군데 다 양쪽으로 노출이 된다는 점, 하나의 이제 상품 등록만으로도 두 가지 다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상위로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 또한 등록만으로 두 군데의 노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점인데요.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그냥 상품 등록만으로도 내 상품이 추천 상품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이버 마켓플레이스라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블로그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만 추천 형식으로 모아져 있는 상품들이 노출되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군들별로 추천 상품들이 쭉 나오게 있습니다. 이 공간까지 합치면 그 하나의 상품 등록만으로도 네이버 내에서 세 군데의 노출 지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별다른 광고비가 이렇게 넉넉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가장 큰 놓치면 안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블로그 마켓을 신청을 아무나 하고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일단 실명 인증이 완료된 네이버 아이디여야 됩니다. 근데 이 네이버 아이디가 아무 이제 직원의 뭐 명의 이런 걸로는 진행이 안 되고요. 사업자에 등록된 대표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는 진행이 안 돼요. 예전에는 개인도 진행이 됐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도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개인 사업자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신청하고 나면 통신 판매업 신고도 완료가 되어야지만 블로그 마켓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갖췄다 하더라도 거절이 되는 사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거절이 되는 사유는 대표적으로 온라인 판매 불가 상품 혹은 불법 상품을 판매한 이력이 있거나 판매하고 있는 블로그에 대해선 절대 승인이 나지 않고요. 그 외로 이제 블로그를 이제 막 아이디를 만들고 이제 막 개설해서 블로그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블로그 마켓 이제 신청 시 바로 거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블로그 마켓에서 등록된 판매를 허용해준 카테고리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군을 벗어난 상품을 판매 중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블로그 마켓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외에도 기타 부적절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블로그 마켓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절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신청 시에 부적절한 블로그라고 판단이 돼서 거절이 나는 경우엔 앞으로 3개월 동안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이런 기준들을 잘 맞춰서 블로그 활동도 마켓 활동도 꾸준히 잘 좀 최적화를 시켜 놓으신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네이버 마켓에서 허용해준 상품군 카테고리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성인 의류. 여기서 성인 의류라고 따로 분류되는 이유는 8번의 영유아용품이 따로 분류가 되세요. 아이들 의류나 뭐 가방, 신발, 자파 이거는 따로 빠지기 때문에 성인 의류로 이제 뭐 여성 언더웨어, 잠옷, 뭐 여성 의류, 뭐 남성 언더웨어, 잠옷, 남성 의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방입니다. 가방은 보시는 대로 남성 가방, 여성 가방, 여행용 가방, 뭐 기타 등등의 다른 가방들도 있겠죠. 신발도 판매가 가능하고요. 자파,
자파 중에 모자, 벨트, 선글라스, 기타 액세서리 등등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판매 가능한 상품들 그냥 간단하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침구류, 커튼, 가구, 주방용품, 영유아용품, 화장품, 귀금속 보석 시계, 식품은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추가가 됐고, 등록하실 때 원산지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공식품도 판매가 가능하고, 광학기기라는 건 이제 카메라, 캠코더, 카메라 렌즈, 기타 등등 이제 부수기재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전자도 판매가 가능하고요. 악기 또한 판매가 가능합니다. 스포츠용품도 따로 분류가 돼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기타 재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용들은 공예품이나 문구류들 이런 상품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넣기가 조금 어려워서 요 전상법 상품정보 제공 고시 분류에서 37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군들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따로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블로그 마켓에서 간단하게 표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좀 더 심화적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네이버 광고로 인해서 비공식 대행사들 혹은 불법적인 회사들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네이버 메인 화면에 들어오셔서 제일 하단으로 내리시면 비즈니스 광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이버 광고 들어가시고 검색 광고를 들어가시면 제일 윗부분, 제일 상단에 운영 안내에 공식 대행 안내라고 있습니다. 공식 대행사들을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지금 요즘에도 계속 이제 가끔씩 문의가 와서 공식 대행사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공식 대행, 네이버에서 인정해주는 공식 대행사들로 등록된 회사들은 다 여기 있어요. 네이버 광고 피해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일단 이제 비공식 대행,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를 혹시 직접 운영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쇼핑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제외하고 파워링크, 파워 컨텐츠 전부 다 CPC 상품으로 운영이 돼요. 근데 가끔씩 이제 비공식 대행사에서 영업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키워드 10개, 어떤 키워드를 말씀해드리면서 키워드 10개에 한 달에 10만원, 한 달에 20만원이면 계속 상위 노출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비용을 따로 받아내죠. 근데 이 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이제 개인분들이 광고 시스템을 직접 만져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과금이 되는지 모르니까 10만원, 한 달에 10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네 라고 하면서 그냥 입금하고 계약을 진행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사실상 노출이 되기도 해요.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저렴한 키워드들입니다. 클릭당 70원이 기본 입찰가인데, 클릭당 70원에 등록이 된 상태에서 한 달에 100번 클릭 나봤자 7,000원이에요. 그런 키워드들로만 구성해서 한 10개를 리스트를 짜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직접 운영하고 그냥 직접 등록만 해놔도 사실 7,000원씩 10개 해서 7만원 해도 3만원은 불법 영업 수수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알고 해지를 하고 피해 요청 사례로 신고를 해도 사실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환불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피해 사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월정액 결제로 유도하는 광고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이버에서 월정액제로 제공하는 건 브랜드 검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검색도 노출수에 따라서 금액이 공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를 입는 광고주분들이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식 대행사들이 나와 있어요. 공식 대행사들이 나와 있고, 사실 공식 대행사에 컨택을 하고 계약을 하는 컨택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은 사본 정도는 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요즘에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피해 사례인데요.
공식 대행사를 사칭합니다. 사칭하면서 뭐 문자 알바 등을 뭐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우리 공식 대행사인데 사업자 등록증도 있다 보여주면서 알바를 시켜주겠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 사원명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대행사, 공식 대행사로 전화를 직접 하셔가지고 그 사원이 맞는지, 그 사원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그럼 이런 알바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연락처, 주민번호, 이름, 이 개인정보가 그냥 유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대행사라고 사칭을 해서 뭔가 공권력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공신력을 얻은 다음에 광고주들 혹은 개인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요즘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뭐 저희 대행사 AMPN 글로벌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대행사도 이런 피해 사례를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요청이 있다면 바로 그냥 뭐 선뜻 주시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해당 대행사로 전화해서 이런 사원이 있는지, 이런 알바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진행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런 피해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뭐 좀 다음에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준비해서 좀 더 자세한 블로그 마켓에 대해서 매출을 올리는 법, 뭐 신청 기준,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등 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다시 준비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